어, 제2절 녹색 및 생태관광의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이나 생태관광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10대 생태관광지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관광 또 생태관광, 즉 관광 환경을 위해서 탄소 배출 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인식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 관광 루트를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녹색 기술을 더욱 관광에 활용할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모두 녹색 관광 또는 생태 관광과 관련된 관광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관광 개발의 환경적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녹색 관광 모델을 정립을 합니다. 산악형인가 또는 내수면형인가 또는 해안형 또는 동굴형, 이러한 대표적인 관광 자원의 특성 그리고 환경적 수용력을 고려해서 그 조건에 맞는 저탄소 녹색 관광 모델을 선정하고 또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개발의 절차나 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공법 또는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관광 개발 사업자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시범 모델을 선정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그런 관광 개발 사업의 역할 모델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광 환경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관광 분야에 대해서 자원의 보존 정도나 또는 환경 관리, 그 다음에 환경 점검 정도, 탄소 배출량, 또 이용객 에너지 사용량, 이러한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관리가 잘 된 자원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취약한 자원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태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요. 국립공원이나 또는 자연휴양림, 도시의 숲 또는 생태습지 같은 자연자원의 생태적인 그 주기를 고려해서 휴식연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그 복원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생태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또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10대 생태관광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녕군 우포늪이 있습니다. 내륙 습지인데요. 경남 창녕군 이방면 또는 대한면 이런 곳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던 소하천의 폭이 좁아지면서 그곳에 형성된 국내 내륙 원시습지 최대 규모인데 약 1억 4천만 전이 생성이 됐습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같은 1,5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포늪 생태관이 있고요. 우포 자연학습원, 그다음에 우포늪 생태교육원, 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관광 상품 개발과 또 스토리텔링 발굴 등 다양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순천만에 있습니다. 연안습지인데 갯벌 습지보호구역이고 또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서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연안습지인데요. 여기에는 흑두루미, 제두루미, 큰 고니, 제어새 이런 희귀조류 25종과 또 우리나라 한국 조류 220여 종이 월동하거나 서식지로 찾는 철새 도래지이고 또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과 꼬막, 짱뚱어 같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7년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갈대숲 탐방로나 순천만 자연생태관, 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된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평창군 마생태관광지와 백룡동굴입니다. 여기는 화석동굴 지역인데요. 강원도 평창군 그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그 동강과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을 주요 자원으로 하는 레저 스포츠 중심의 생태관광 중심지입니다. 천혜의 자연 생태를 간직한 동강의 생태계 보전 지역인 마하생태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2009년에 개관한 민물고기 생태관을 중심으로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생태주택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서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이 생태체험 학습형 동굴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태안군, 네 번째는 서사시 천수만입니다. 여기는 철새 도래지인데요. 약 15,409헥타르의 농경지와 그 다음에 이제 담수호로 구성되어 있는 천수만 간척지는 매년 약 327종의 400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철새 이동 경로상의 중간 기착지이고 또 2002년부터 매년 겨울철 새 도래 시기에 맞춰서 30일 이상 철새 기행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철새 기행전과 연계해서 사계절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해안자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해양 생태계 보전지역 제1호 지역으로 32개소 해수욕장과 갯벌 또 100여 개의 섬 같은 천혜의 생태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지역이고
또 저탄소 녹색 성장 국가 발전 전략을 실천을 하면서 휴양, 태안 이미지 확산 및 태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두리 사구가 유명하고요. 또 두웅습지 해설판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인데요. 여기에는 산과 강이 같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목이나 야생화 등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또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진안군 대미샘과 마실길입니다. 여기도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미샘과 진안군 둘레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마실길, 이 마실길은 160개 마을을 통과하는 16개 구간으로 약 216km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한국의 제1 청정하천인 섬진강 발원지인 대미샘의 그 상징적인 가치를 우리가 보면서 또 섬진강 도보답사 코스의 출발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덟 번째는 파주시 DMZ인데요. 자, 현재 민통선 내에 통일 남북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하루에 평균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DMZ 철새탐조 관광열차와 도라산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로 인한 관광 수요가 더욱더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단습지와 인근 농경지에서 저새, 두루미, 제두루미, 독수리, 물수리, 또 큰 기러기 이런 멸종위기 외에 새기러기, 비오리, 물대까치 이런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고 있고 족제비나 고라니 같은 포유류도 많이 여기에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입니다. 여기도 DMZ에 관련되어 있는 곳인데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이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북한강과 어우러지고 있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많고 세계 유일의 또 DMZ를 포함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또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수달, 사냥을 비롯해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8호와 평화의 댐을 운항하는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 연구하는 수달연구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 제주도 검은오름과 서귀포 생물권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섬이죠. 세계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용암동굴 일대, 섭섬, 문섬,
범섬이란 생물권 보호지역의 3개소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이 아주 우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검은 오름 탐방로 8km 구간과 탐방 안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검은 오름 주변에는 여러 관광지와 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이 확정이 되어서 관광벨트 형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녹색 및 생태 관광 조성의 세 번째 탄소 배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온실가스 보관 장소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부문의 온실가스 보관 장소를 구축을 해서 관광지나 또는 관광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과 에너지양을 파악하고 관광산업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월별, 시설별, 유형별로 온실가스 보관 장소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그 저감 적재량을 파악을 하고 또 배출 저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적용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인데, 관광산업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탄소 배출 관리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같은 그런 여러 관련 기관들이 서로 또 힘을 합쳐서 또 그들과 함께 공공기관과 함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감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자, 관광사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저감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념을 도입하는 친환경 관광사업체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세제를 감면하거나 또 사업체를 홍보하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또 배출 탄소량에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인식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관광사업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관광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이나 또 온실가스 관련된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 또 배출 과정 등 관광산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또 우리나라 관광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그 현황을 보여주고 관광산업과 환경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인데, 에너지 전략에 대한 관광사업체와 또 일반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실제 관광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관광사업체 에너지 전략 공모전을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또 아이디어의 창의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채택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관광산업 분야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심포지엄이나 또는 캠페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사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모든 사업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광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친환경적인 관광 활동 캠페인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녹색 및 생태 관광 조성의 다섯 번째는 친환경 관광 루트의 구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셔널 트레일을 지정하는 것인데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 내셔널 트레일의 이 개념을 우리도 도입해서 동해안과 백두대간, 또 남해안과 다도해, 또 서해안과 또 습지 이런 것들을 연계한 국가의 전체, 그 국토의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탐방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요 탐방 루트를 선정하고 연계해서 국토 종단이나 횡단, 순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화 및 생태 탐방 루트의 전략적 확산입니다. 자,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녹색 지역의 생태적 우수성에 기반으로 해서 그린벨트 주변 지역에 그린벨트의 그 경관을 탐방할 수 있는 그 탐방로를 만들고 또 그린벨트 안에는 자연자원의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캠프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방로 관리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전국의 숲길, 해안길, 하천길, 올레길 다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런 탐방 루트의 개발과 중복은 막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훼손된 지역을 잘 판별하고 복원을 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관광, 생태관광 조성에서 여섯 번째인데요. 녹색기술의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녹색기술의 관광 자원을 위해서는 첫 번째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관광지나 관광단지 중에서 일부를 선정을 해서 녹색관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광지역 내에서는 무동력 자동차 또는 자전거로만 이동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연휴양림이나 또 슬로우시티 이런 곳에 탄소 중립 관광 마을을 지정을 해서 자연 소재 시설물을 도입하고 또 정화, 순환 방식의 이런 물 사용 또는 태양열 에너지 사용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또 탄소 총량제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력이나 또는 도시가스에 많이 치중되어 왔던 그런 관광지 또 관광시설의 에너지원을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는 연료전지 또 바이오 에너지 이러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숙박시설이나 컨벤션 센터, 공연장, 경기장 또는 쇼핑센터 등의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관광 자원화입니다. 산지라든지 또는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는 풍력단지의 환경적인 의의나 또는 경관 우수성을 활용을 해서 휴양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도입을 하고 그곳을 친환경 관광단지로 육성을 함으로써 수력 또는 조력 발전 지역 또는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관광지역으로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광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